네, 오늘 AI 섹터가 급등했습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던 솔트룩스나 셀바스 AI도 정말 강했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컸었던 유비오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유비오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관련주로 묶이면서 한 달 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또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락 추세 놓여 있었는데요. 이제 주가 반전 노릴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된 걸까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하반기에 네이버의 이런 하이퍼클로바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지금 직통으로 정통으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AI 쪽에 대한 지금 시장의 강한 기조가 한 네. 4거래일 전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본 종목이 간다고 또 이전에 또 시원하게 갔었던 종목이 네. 이슈 터지면 정말 강하게 가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거래량도 이전 고점 거래량보다도 좀 적은 상황이고 충분히 이런 상황이라면 전고점이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그래서 좀 동그라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변동성은 엄청 심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후발로 쫓아가시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후발로 쫓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좀 타이트하게 대응 영역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AI 튜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또 선보일 예정인데 관련된 기반으로 뭐 이제 다양하게 뭐 확대가 될 예정이죠. 뭐 문서 요약이라든지 콜로바 스튜디오, 콜로바 노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제 이 업무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학교라든지 이벤트에서도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점은 네이버의 이런 하이퍼클로바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분명 연관된 종목이 강한 테마가 생성이 될 거다라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한다. 그래도 AI 모멘텀을 보고 예스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비오는 두 분의 의견 예스로 일치가 됐고요. 두 번째 종목은 CJCGV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악재로 급락하고 약간씩 고개를 들더니 오늘은 반기 흑자 달성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흑자가 처음이라고 하죠. CJCGV 주가 반전할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노를 두셨습니다. CGV 사실 영화관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영화관 가서 보시나요? 아니요. 안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안 갔는데 주변에서는 뭐 범죄도시나 네. 엘리멘탈을 많이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범죄도시는 벌써 VOD 나왔던데요. 아 그래요? 1000만 관객 돌파하고 이제 네. VOD가 나온 거죠. 제가 딴지거서 죄송한데 이게 그 영화 이렇게 1000만 관객 말씀하셨는데 이런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네. CJCGV가 주가 좀 돌아서줄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CJCGV의 가장 큰 적은 OTT라고 봐야 돼요. 넷플릭스라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관람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라는 OTT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CJCGV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흑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턴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날짜를 보게 되면은 6월 20일 날 증자 소식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14,000원에 있던 주가가 뭐 9,000원 아래로까지 내려갔었는데 아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증자 이전 가격 있잖아요. 한 14,000 여기로 다시 회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아마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을 고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영화 산업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범죄도시라는 흥행작이 나오긴 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제 흥행작들이 예전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관람객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승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자 이전 가격인 14,000원, 15,000원 그 부분까지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3분기 여름방학 성수기라서 좀 반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분 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CJCGV는 두 분의 의견 노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죠.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7위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포스코홀딩스 질주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뭔가 놀라신 것 같아요. 예스 의견 주신 거 보고. 아니, 예스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 에코프로 BM의 숏스퀴즈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숏스퀴즈가 들어올 것이다. 아니요,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투자 투자 심리가. 수급이 생기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전에도 좀 많이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홀딩스의 상승력을 사실 뺏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무거웠고 그다음에 엠텍은 가벼웠기 때문에 리튬 염호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홀딩스 이슈인데 이게 이제 엠텍으로 테마가 엮여가지고 주가가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홀딩스가 상당히 못 가고 있었는데 홀딩스가 이번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 나오고 리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보다 더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도 저는 50만 원 정도까지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숏스퀴즈가 나왔을 때 한 30-40% 이상의 상방이 열렸습니다. 근데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뚫어가지고 한 15%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력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방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LNF 이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좀 추가적인 수급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제가 이제 이전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네. 좀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직 계열화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고요. 또 철강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와 철강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나쁜 부분이 없고 시장에서 이쪽으로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뭐 추가 상승력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봤고요.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난주 공략주였는데 수익 중이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예스를 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더 볼까요? 네, 이 종목도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네. 인터내셔널을 말씀을 드려서 다소 네. 좀 아쉬운 따름입니다. 네. 그래도 수익 중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항상 운이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운이 반복되면 또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KN솔이 지금 일주일 만에 무려 75% 넘는 수익입니다. 와,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신 분을 축하드려야죠. 제가 사신 분들, 저는 그러니까요.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참 급등이 나와서 지금 뭐 최고가 대비 최고가 뭐 75%라고 나오는데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이상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종목을 살 게 더 없어져요. 그래서 물론 수익이 난 건 좋긴 하지만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입장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종목도 좀 기대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실력자이지만 겸손한 두 분의 리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오셨는지 두 분이 직접 고른 공략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랩지노믹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앞서서 하본 부장님이 50만 원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네, 뭐 그 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팀장님의 목표가 얼마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목표가 일단 45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100만 원이 네. 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게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뭐 실적이 됐다, 뭐 펀더멘털이 됐다 이런 것이 전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쵸. 간다라고 보는 게, 예. 그러니까 사니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찬물을 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고점이 나올까라는 고민해 보니까
이게 예전에 2021년도 에코프로 BM이 아시겠지만 유무상 증자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추가 상승 제한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도 분할 이슈라든지 아니면 분할 이슈가 아니면 뭐 증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주식수가 2,66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이슈가 충분히 나을 만한 주식수이기 때문에 뭐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금의 이 상승을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뭐 시젠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신라젠도 그렇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타겟에서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가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BM을 볼 만한 여지가 있다로 좀 봐지고요. 뭐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성장하는 부분들, 2분기 대비 뭐 전기차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걸 자막으로 준비했지만 솔직히 이것 때문에 간다라고는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도 말씀드렸듯이 뭐 상승 힘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일단은 뭐 상승 힘이 꺾이기 전까지는 뭐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45만 원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로 볼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34만 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에코프로 BM은 더 갈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소개를 들어봤고요. 두 분 다 오늘 약간 뭔가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도 지금 신고가 부근이죠? 근데 이제 랩지노믹스는 사실 제가 4월, 5월, 6월 달에 다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루아피 쪽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들을 하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상 주가가 좀 잘 못 움직여서 굉장히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었던 네. 종목이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그 인수 가격의 평단을 봐도 지금보다 상방이 더 열려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래서 그것만 보시더라도 추가 상방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집중해서 보는 건 클리어랩 인수입니다. 이거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FDA 승인 없이 내부에서 이제 미국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클리어랩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체외 진단 기업들이 자꾸 진단 키트만 생각을 하시는데 코로나 네. 진단 키트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조기 진단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뭐 폐암 쪽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기 진단 키트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돈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뭐 M&A라든지 신규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체외 진단 시장이 40%가 넘는데 체외 진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주요 임원진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과 또 약간 매도를 제한하는 약정들을 좀 체결을 했거든요. 요런 항상 이 주가의 고점에서 나오는 게 이제 대주주 매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력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11,000원을 보고 있는데 뭐 중기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선정해주신 공략주 에코프로 BM과 랩지노믹스 신고가 랠리 이어가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태근 팀장,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